앞서 많은 분들이 인사말에 말씀을 하셨지만 중대재해, 특히 최근에 많은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어서 노동부 장관을 했던 저로서도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17대 국회 비례대표로 당선돼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초기에 그것도 5월 5일 날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을 나가려고 집을 나설 때 회사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한 사람이 출근을 안 해서 잠시 나와갖고 일 좀 해달라고 나갔는데 철판에 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청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소식을 접하고 정말 가슴이 아파서 제가 금융노조 활동을 할 때는 금융노조는 이런 산재 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비례대표 환노위를 활동을 하면서 산업재해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비정규직 노동자 5월 5일 날 어린이날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산재에 제가 관심을 가졌고 특히 그 경기도에 그 필립 단지라고 하는 그 대단지에서 그 산재를 은폐하고 그런 거를 발견해서 국감에 많은 기업들을 고발을 하고 처벌을 받게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가는 그런 중대재해를 입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간 산업재해 직간접 경제적 손실액은 2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를 당하는 노동자가 대부분 하청회사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우리 사회에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산재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고 제일 먼저 한 일도 전문가의 영입을 위해서 노동부 최초로 산업예방보상정책국 국장을 민간 개방직으로 채용해서 산업재해 관련 제도도 많이 개선하고 근로감독관도 대규모로 채용했지만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관으로 재임했던 중 2018년 7월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권고한 바가 있었고 금년 4월 말 경사노위에서도 노사정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당대표 후보님 한 분이 가셔서 좀 아쉽지만 후보님께서 이 문제에 공감해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가 되시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부탁하는 의미에 여러분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비 오는 날 빗속을 뚫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하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재 예방은 과학이자 예술이다. 자,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실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과제 1931년에 지금으로부터도 그 굉장히 오래 전에 하인리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인리가 바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근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부터 제가 이 문제 인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또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영국에서의 이제 그 법인과실치사법,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대기업처벌법 얘기도 저는 그게 실제로 현실화되려면 먼저 우리 전문적인 행정 조직, 정말 과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 산재 예방 행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탄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이제 문제는 시스템이다.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양적으로만 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역량입니다. 역량, 조직적인 역량,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의 우리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 산재방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입니다. 전문성이 약한 행정 조직에서는 이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냐면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대증요법에 의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보여주기 행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래서 소극적인 행정,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역량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이게 대응책을 세워야 돼요. 그렇다 보면 자칫하면 어떤 미봉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게 어떤 문제가 터져야만이 어떤 나서는 그런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는 행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 산재 예방 행정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기업체에서 우리 산재 예방 행정의 감독을 받아보신 기업체들은 뭐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적 기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바로 거기에서 저는 산재 예방 우리 산업안전보건청이 물론 구체적인 설립 방안에 있어야 나중에 논의를 별도로 해야겠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이야말로 이런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산재 예방 행정의 초기에는 담당 인력의 성실성 중심의 범용 인재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널리스트를 양산해서 부지런한 성실한 관료, 성실한 우리가 70, 80년대 때는 성실한 농부 허벌판에서 막 씨앗을 뿌리는 일찍 일어나서 그런 분들이 중요한 가치로 통했는데 지금은 수업이 무성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전문성 없이 조경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막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숲을 오히려 망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지금은 과학적인 행정, 그냥 물량 중심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행정을 해야 할 시기가 이미 그 만시지탄에 감은 있지만은 이미 그런 시기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18페이지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문성이 결국은 이런 많은 위험 요인이라든가 자고 환경 등이 점점 고도화되고 대규모화되고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노동 현재도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 제가 밑줄 친 부분에 바로 이 전문성 부족에 의해서 생기고 있는 가장 제가 비근한 일례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게 지켜지게끔 하려면 가교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지침,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해설 지침, 법원에서는 상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현장에 실제로 이행이 되도록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준수하도록 하려면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지침,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제정이 돼야 합니다. 제대로. 근데 그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에서는 아무리 준법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떻게 지켜야 할지 행동 지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단지 법 지켜라, 잘 지켜라라고 해가지고 그게 기업에서 특히 중소기업으로 가면은 법을 지키는 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바로 행정기관이 이런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여건,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기관의 본연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선진행정일수록 강조가 돼야 하는데 그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나면 그때 엄벌주의, 사고 나면 그때 처벌 강화하겠다는 식의 대응이 좀 전면에 나서고 평상시에 정말 기업들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게끔 그 어떤 강력한 어떤 제도, 그다음에 강력한 어떤 여건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됐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과성, 지금부터는 좀 속도를 빨리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 부분입니다.
산재 예방 행정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한한 재원과 인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과 인원을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 있는 행정이 반드시 강조가 돼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물량 위주의 투입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은 적은 비용을 가지고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가 매우 강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 행정조직의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의 조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는 우리 산재예방 행정조직이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 행정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전공단의 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아예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명이 나가도 될 것을 두 명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많은 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게 현재 우리 비효율성을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조직적 능력을 갖추자는 거죠. 그다음 특수성입니다. 이건 이제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산재 예방 업무가 다른 고용노동부 내의 다른 업무하고 상당히 많은 학문적 배경이라든지 업무적 성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재 예방 업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학문의 깊이라든지 그 넓이가 큽니다. 기술직이 문제, 기술직이 더 잘할 수 있다. 물론 조금 더 앞서서 나갈 수 있지만 기술 단지 공대를 나왔다 해가지고 산재 예방 업무 결코 어림없습니다. 그리고 산재 예방 행정 1, 2년 해가지고 이게 산재 예방 업무를 제대로 전문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무하고는 이 넓이와 깊이와 확장성이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건 많은 이미 앞에서 이제 인사 말씀에서 많이 하셨지만 좀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독립성, 자율성 부분입니다. 윗줄진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문성이 확보되려면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독립적인 인사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바로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돼야 합니다. 채용, 그다음에 교육훈련, 경력관리에 있어서 채용할 때부터 이쪽 분야에 준비가 된 사람들, 산업안전보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채용이 돼야지 아무 준비가 안 되는 사람, 그냥 와가지고 산재예방 업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었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이 덜커덩 산재예방 업무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하고 산재예방 업무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준비도가 있고 나는 어떤 업무보다도 나 산재예방 업무가 나는 보람 있는 업무야.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어라고 준비가 된 사람하고 그 업무의 성과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교육훈련에서도 이 고용노동부 안에 있으면 이 산재예방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특수한 거기에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이 만들어지면 청에 걸맞는 교육기관이 별도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청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제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는 의지에 달려 있지만 바로 산업안전보건청에 딸린 교육기관이 전문 교육기관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이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의 하는 전문성하고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논문성이 높을 수 있다고요. 민간을 정말 제대로 예방 감독을 하려면 바로 민간에 있는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보다 전문성이 당연히 높아야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전문성이 많이 낮아요. 오히려 기업체보다. 그런 상태에서는 기업체에서 우리 감독관들,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하면은 신뢰를 못 얻고 되게 냉소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독립적인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능동성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우리 산업안전 업무는 가장 잘 아시겠지만 시장 실패가 가장 전형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정도에 보면은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능동적인 역할, 행정기관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 났을 때에 어떤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난 업무는 재난 터지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주된 업무잖아요. 근데 이 산재 예방 업무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방은 잘 표가 안 납니다.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직적으로 예방 업무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현행 산업안전보건 조직의 문제점, 행정 조직의 문제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 부족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구조화에서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채용, 교육훈련, 경력관리 이게 삼위일체로 제대로 작동이 돼야 하는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구조다라는 거고 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 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교육훈련이 제대로 전문성 있게 되고 있다. 지금 현재 구조화에서는 교육훈련 예를 들면 4주로 늘린다 한들 교육훈련이 질이 제대로 확보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중간 부분 세 번째 패러그래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어떤 이론적 지식과 경험이 없거나 일천한자가 안전보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상을 산재예방 행정이 아까 봐도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어떻게 보면 민간에 있는 기업에서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전문성이 오히려 낮은 분들이 지금 행정을 책임지거나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생각이 아니라 바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시스템 개선 없는 개혁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자체적인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근로감독관 제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 근로감독관 제도가 일반 경찰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를 합니다. 사고 터지면은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로 근로감독관이라는 특별 특사경이라고 하는 특별 사법경찰관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예방을 잘하는 겁니다. 예방. 만약에 사고 터지고 나서 수사하는 것만 그때 제재하는 것만을 임무로 한다고 하면은 고용노동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 숫자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바로 경찰과는 다르게 예방의 업무에 그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자체 안 맡기고 왜 특별행정기관이라는 근로감독관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지자체는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종합행정을 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널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바로 중앙부처는 특별행정기관은 바로 그런 전문성 있는 행정을 하도록 바로 법률에서 정부가 이렇게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현재 그런 우리 현재 노동부 내에서 일부 업무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랍니다. 근로감독관 우리 감독 협약에도 있는데 근로감독 ILO 협약에도 전문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한 개 기관이 해도 될 것을 현재 2개 기관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 고용노동부 안전공단의 기능 조정은 별도로 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어쨌든 한 개 기관이 독자적인 자생 능력을 갖춰야지 그 중요한 업무를 하청 주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업무는 핵심적인 업무는 자기가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중요한 업무를 제조사 같은 거 제조사를 하청 주고 있는 거예요. 안전보건 진단기관 민간에 그다음 안전공단에다가.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업무는 자기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주변적인 업무를 하청을 줘야겠죠.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거꾸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더라도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문성 있게 감독을 해야지. 지금 현재 물량 위주로 점검을 하면 그리고 우죽성격으로 법이 생기면은 이 안전에 대한 시니컬한 반응, 안전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째로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현재도 많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구조가 하루아침은 아니겠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이 빨리 설립이 돼야 이거 그나마 조금 차츰차츰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악화일로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우리 군대 행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적용이 돼야 하거든요. 군무원들도 있지 않고 장교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입니다.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법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우정본부 감독 노동부에서 감독하라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시면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당연히 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바로 이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역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정본부에서 감독 한 번도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군인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지금 부모들이 다 지금 현재 자식이 1명, 2명밖에 없는데 군대에서 많은 사망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 군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예방행정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정말 이거 빨리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조직이 탄탄한 전문적인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비교법 거기에 외국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영국, 미국은 청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간단하게 말해 주정부에서 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정부. 영국은 독일은 주정부 연방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방국가에서는 구로 돼 있지만 주정부에서는 사실상 청으로 돼 있다라는 거. 일본은 감독 직렬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확연히 그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제일 밑에 일본의 제일 밑에 보면은 전문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제도 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법에 전문가 제도. 우리 현재 저기 국민안전처에 저번에 그 세월호 침몰 사고 터지고 해서 각 부처에서 전문가는 그거는 차원이 틀립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전문성 있는 업무를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필요성은 제가 다 이 얘기는 이미 했기 때문에 쭉 넘어가고 제가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및 제언에서 거기에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얘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래서 아까 말한 설령 아무리 훌륭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운용 능력이 없으면은 그 법의 입법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께서 만드신 법의 효과를 재정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런 똘똘한 그 기관을 만들어 줘야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손발이 되어줄 그런 기관을 만들어져야 의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뜻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단지 그러나 유형적 확대에서는 머무르는 유형적 확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국을 확대한다든지 그냥 본부를 만든다든지 실로 하는 건 그건 저는 단연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까 말한 질의 문제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한 건 독립성 이런 전문성은 청이 아니고 그냥 노동부의 단순한 확대해가지고는 결코 문제 해결이 안 돼 오히려 문제가 덮여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은 단연코 반대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기 제일 윗줄 32페이지 제일 윗줄입니다. 제일 3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이고 32페이지 첫 번째 줄인데 자 기업의 안전문화가 조성이 되려면 기업 자체적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지만은 산재 예방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조성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건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첫 번째 줄에 산업안전보건청은 바로 산재 예방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이다. 결국은 이거야말로 우리 기업의 안전보건의 수준을 드높일 수 있는 질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가장 저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한 토론을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오늘은 조금 좁혀서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려되는 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요. 조직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 뭐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는 아마 계속적인 논의가 되고 앞으로 이 청에 수립될 때 또 다른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이 필요한 건지 왜 필요한지 효과는 어떤지 우려되는 지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정도로만 좀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노동자 안전은 과연 노동자 안전에 국한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 사회라고 밝혔는데요. 국민 안전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통 안전, 환경 안전, 화재 안전 등과 같은 것과 아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제가 그림 1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품 안전, 교통 안전, 환경 안전, 화재 안전, 해사 안전, 방역 안전 뭐 여러 가지 안전들이 있습니다. 뭐 이미 관련해서 독립청이 된 그런 분야도 있는데요. 저는 이 노동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은 이 모든 안전에 어떤 그 에너지 또는 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그 모든 안전의 현장에 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대부분 생산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71년 대형각 호텔 주로 화재 사건들도 그와 같은데요. 이게 이제 노동자 2명이 폭발로 사망하면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서 이제 최고의 화재, 최악의 화재가 됐던 사건이고요. 국제고무 화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노동자들이 사망했던 사고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화재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화재가 10년에 한 번씩 나면서 뭐 111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환경부가 된 계기가 됐던 두산전자 페놀 누출 사건,
그다음에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사건은 우리가 환경 재난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실은 이것은 이제 산업안전재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먼저 피해를 입고 그것이 환경 피해로 이어진 것인데요. 사실은 두산전자 페놀 누출 사건은 환경부로 승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만 실은 PSM이란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정안전보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그다음에 1977년 우리가 또 역시 다 아는 이력 그 한국화약 열차 폭발 사고 또한 산업재해였습니다. 내지는 노동자가 안전에 관해서 제대로 훈련받거나 감독받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94년 대구 상인동 중학생 42명을 포함한 국민 101명이 사망한 사건도 실제로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업주의 의무죠. 그것이 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2014년 청해진 해운 우리 세월호 사건도 역시 근로자들이 그 급변침 등에 의해서 평상시에 뭐 조리원 등이 산재를 입었는데요. 그런 분들의 산업재해가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서 제대로 예방되고 또 밖으로 그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과연 발생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은 교통사고도 역시 운전자의 과로가 원인이라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에 그 근기법 52시간제가 뭐 다시 유예될 뻔하다가 그것이 시행되기에 이르는 것은 그 오산 교통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운전자의 졸음 운전이 결국 과로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사될 필요가 있고요. 산업안전의 영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 환경안전, 가스안전 이러한 것들이 산업안전에 대한 세계적인 정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방이 될 수 있다. 즉 국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전 총리께서 말씀하고 가신 자살사고 예방과 교통사고 예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사고도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직업적 원인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한다는 것이 일개 분야가 다 청을 만들잖아. 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법의 전달 체계가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입법보다도. 그래서 제가 법이 현장에서 영향을 미치기까지 이런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이런 요인들 속에서 경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그 근로감독의 원칙조차 제대로 아직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수준에 있는 고용노동부 속에서 안전보건이 제대로 지켜진다는 것은 불가하고요.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고용노동부가 상당히 할 일이 많을 텐데 역시 입법되더라도 그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전보건청은 필요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안전보건청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 이제 검찰이나 법원이 실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전에 관해서 그것을 리드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센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해본 우려되는 점은 그 지금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정책적 요인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즉 우리 사회에서 이 판단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정책적 요인이 많이 있는데 집행의 문제로 떼내 가지고 이걸 실행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 업무에 관련해서 우리 논란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종사자 문제라든지 특권 문제라든지 원화청강 책임 소재 문제라든지 아까 군인들 또 소방공무원 우체국 문제, 공무원에 대한 적용 문제, 노고촌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정책 업무에서 지금 판단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예방이나 관리 감독 업무도 시스템 정비하고 효율화할 게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면 부에 둬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해로 간다고 했어요. 노동부에서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에서 검찰청이 있지만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구조를 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요인을 고려할 때 부에 존재할 필요성에 대한 것을 검토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산업안전보건 업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다른 업무와 또 완전히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과로사 문제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감염병 대응의 문제도
그 휴가 수당이라든지 휴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산재보험 업무와 구분이 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정부조직법상 청을 만든다고 할 때도 지금 산재보험 업무까지 갖고 가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 되면 이제 산재보험 업무와의 유기적 연관성 이런 것들도 좀 단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업무와 좀 융합적으로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고려한다면 또 부에 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고요. 그 전문성 문제가 이제 우리 그 정 교수님께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현장에 계시다 오셔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반박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냥 일반 공무원이 그냥 들어오면 부처 빙빙 돌다가 그냥 산업에 가기도 하고 뭐 고용에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또 약간은 기술직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로 이제 그 중앙에서는 한 30%, 지방에서는 한 60% 정도가 또 기술직들이 그 업무를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안전 하나의 국에 있는 국장도 지금 의사 출신의 개방직으로 지금 들어와 계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전문성을 그렇게 폄하할 정도로 약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더 있겠지만 이 체제 내에서 불가능하다, 청이면 당연히 담보된다 이렇게 말할 것은 또 아니지 않겠는가 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뭘 하기 싫은 사람들이 다음에 하자라든지 장기적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저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그러나 그 장기적이라는 게 막연히 미루는 장기여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여건과 요건들을 만들어가는 구체적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노동정책이 돌아가는 걸 여러 가지 봤는데 빨리 하자 그러고 당장 하자 그러고 한 일들이 20년 동안 안 되어온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지금 빨리 당장 하자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한다고 해도 안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어 보이면 지금부터 5년, 10년의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당장 필요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금 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2003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때는 정부조직법상 본부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본부 이름이 들어간 것은 메르스 이후인 2016년 1월 1일부터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봐도 지금 한 4, 5년이 지난 것이고, 2003년으로 보면 10년이 넘게 지금 본부로 존재하다가 됐다면 지금 하나의 국만 있는 상태,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청으로 가는 문제를 하는 것은 조금의 비약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청의 필요성은 계속 선포가 되고 논의되어야 하지만 중간 단계를 설정한 준비 과정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농업 분야에서 산재 보험 가입자 수가 한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여기도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선원 보험은 가입률이 50%인데 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도 한 6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5%를 치면은 아까 연간 262명이 통계에 잡혔는데 그 미가입자까지 계산을 하면 사망자 수가 300명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은 그 미가입자 분까지 어선과 이 농업 분야를 파악을 해보면은 한 사망자 수가 500명을 넘는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지난해 산재보험 사고 사망자가 855명인데 그거의 절반 이상을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선원이나 농업 분야가 사각지대라고 표현하기조차 되게 어색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는 그나마 이 통계에 잡히는 영역들은 그 사고 재해 조사와 수사도 되고 뭐 예방 감독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게 제대로 이 평범한 루틴이 이 영역에는 잘 적용되지 않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도 특사경인데 이분들은
만약에 해상 산재 사고가 나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육상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아까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가서 재조사를 하고 기소도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여기는 사실 근거 규정도 사실 굉장히 미비한 상태고 또 그 해수부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그 해경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 자체가 해수부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른바 그나마 있는 선원 근로감독관도 지금 숫자가 전국에 60명 정도에 불과하고 순환보직이어서 전문성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이 선원법 그 같은 경우에는 20톤 미만과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 톤수에 따라서 20톤 미만이면 노동부, 이상이면 또 선원법이 적용되는 어선이라 해수부. 이 감독 체계도 그 톤수에 따라 나눠지다 보니까 좀 이게 명확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좀 그 부처 간의 경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해양과 바다에 대한 배 이런 선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해양수산부는 그 바다 위의 국토부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좀 경제부처 쪽 성격이 강해서 이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적습니다. 그 농업의 경우에도 그 농업인이 산재보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뭐 재해 조사나 수사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간 262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뭐 과연 해양수산부나 농림부가 이 자체적인 부처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해서 좀 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특히 뭐 이들 부처 성격이 농림부나 해수부나 다 안전보건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처가 아닙니다. 또 뭐 당연히 이제 노동부와 마찬가지로 순환보직이고요. 또 산항국이 있는 노동부조차 그런데 뭐 해수부, 농림부는 더 열악할 것은 뭐 명약관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해수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 저희 그 우리나라가 이제 해사노동협약을 그 비준을 한 다음에 발효가 되는데 이 비준에 따라서 선언법에 그 선내 안전 보건 기준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해수부 장관이 고시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왜 안 했는지 물어보니까 뭐 인수인계도 잘 안 됐고 저희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얼마나 해수부나 다른 부처들이 산업안전보건에 관심이 없는지를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고요. 그리고 농업인 그 재해도 제가 사망자 숫자를 질병으로 몇 분 돌아가시고 작업 중 재해로 몇 분 돌아가시는 걸 찾아보려고 그 매년 농림부가 발간하는 농업재해보험연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보니까 그거 통계조차 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본적인 통계조차를 구할 수 없게 돼 있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농업이나 어업이든 좀 이런 분야를 나중에 혹시 만들어지게 된다면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뭐 어업국이나 농업국을 두는 방식으로 일어나야지 지금 이들 부처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왜 필요한지를 좀 산업재해 취재를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하면서 느끼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 대응은 잘하고 있어서 여러 뭐 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밑에 발제문 마지막에 그 포스트잇을 보시면 그 구의역 김군 4주기에 이제 어떤 시민이 그 구의역에 붙여둔 포스트잇인데 코로나랑 산재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정말 K 방역이 아니라 K 산업안전보건이 되려면 좀 이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나 좀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고용배수 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구하는 그 서류, 행정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다 보면 현장에 나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현장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요. 현장에 나갈 여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사업장의 좀 니즈를 파악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짧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소두밖에 지금 못 끝냈는데 뭐 어떻게 빨리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질병관리본부 부분들은 지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잘하는 조직을 키워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보건 지금 조직 부분들은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뭐 인사의 효율성이나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안 되는 조직을 안 되는 조직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더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향후 안전보건청 부분들이 제가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을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뭐 예산, 역할과 기능 정의, 조직 규모에 대한 부분들, 또 고용 노동부와 뭐 정책의 업무와의 연관성 부분들, 공단과의 어떤 부분들은 안전보건청 설립하면 공단에 그냥 놔두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 공단에 또 안전보건청에 설립하자는 부분도 있고, 또 연구 기능만 놔두고 다른 부분들을 포함하자는 얘기도 있고, 또 지자체하고 연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도 최근에 안전보건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 집단들이 지자체에서 사실은 공공기관 자기 자신의 안전보건, 직원들의 안전보건도 제대로 좀 챙기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층층이 이렇게 중첩해서 안전보건을 강화하면 좋겠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집단들이 2중, 3중으로 규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뭐 결국에는 전문가 집단의 안전보건 역량, 문화를 이렇게 질적, 양적으로 확충시켜서 민간에 이제 확충시키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가지 대학 교육기관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안전보건 인력을 확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요. 뭐 이것으로 좀 마치고 필요한 부분들은 뭐 기회가 주시면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무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산업안전보건청이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았습니다. 깜짝 놀랐던 건 안전이라는 규제는 사회적 규제로 지켜져야 된다, 사업주가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셔서 더더욱 감사하고요. 다만 그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0초만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해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 현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 설립할 때 아까 말한 기존의 조직, 기존의 고용부 관료, 기존의 공단 뭐 잘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수평 이동하는 이런 조직은 지향해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고용부 국장님도 민간으로 채용하시고 하는데 나중에 안전보건청이 설립이 되면 여러 가지 민간의 개방형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장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민간 전문직들이 많이 좀 채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한 가지 점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오히려 이제 공학적, 아까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부분도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산 쪽이라든지 산업공학이라든지 IT라든지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안전보건청이 차제에 설립하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우리 안전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하기 전에 올 2월 달에 그 회의장에 앉아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합의가 됐는데도 아직도 약간의 좀 잡음들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사실 그 경제사회노동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요. 이 산업안전 행정체계 관련해서 한 20여 차례 발제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정진우 교수님이 한 두세 번 하셨고요.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산업안전 감독 행정 조직 및 체계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거기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다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다. 규모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산하기관 문제들이 또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게 단기적으로는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하는 인사구조를 개편해서 교육 및 경영 관리를 하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의된 게 의제별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날 합의됐지만 본위원회를 7월 28일 날 합의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7월 28일 합의됐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걸 노사정 실태조사 충분히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김영주 의원님이 먼저 입법안을 발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주 의원님 입법안 보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20여 차례 논의를 한 가정의 법률안이 한 페이지도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그냥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청으로 가고 청은 청장과 차장을 뽑는 걸로 돼 있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그 실제적으로 내부의 디테일한 면이 좀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저희들도 산업안전보건청에 노동계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은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정진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왜 청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좀 고려할 때는 꼭 그럼 청이어야만 하느냐? 거기 뭐 본부도 있고 실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좀 의견을 나눠 보니까 전문성 강화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지금 노동부 내부에서 전문성 강화는 문제가 있다. 거기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러면 독립성 보장만 되면 전문성 강화를 시켰을 때 다른 조직 본부나 실로 갔을 때 문제가 없겠냐. 그걸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려되는 거는 근로감독하고 산업안전감독이 분리됐을 때 그럼 지금 현재 탄력근로제나 유연근로제가 도입됐을 때 노동 형태라는 노동시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 문제도 좀 검토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산재 예방과 산재 보상 업무가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김영주 의원님 안을 보면은 지금 산재 보상 정책과는 빠지고 나머지 4개과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예산은 지금 산재보험 기금으로 많이 예방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안전보건청이 업적이 감독과 예방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전공단 문제를 지금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진우 교수님은 이거 나중에 얘기해도 되지 않냐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이 아까 92억 정도 지금 전출하고 있는데 전입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지금 안전공단 산재 예방 기금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안전공단 산재 예방 정책국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공단에서 한 6천억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청으로 냈을 때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예방 업무 그 문제도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리고 안전보건 관련 정책 일원화 문제인데 전기안전, 가스안전 지금 타부처에서 건설안전 포함입니다. 타부처에서 지금 안전 기준을 갖고 이를 집행하는 체계하고 부서도 다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우리가 이런 고려할 점들을 해서 좀 산업안전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좀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이 노사정에서 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전문성, 독립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국이나 미국의 산재 사망 현실이나 산업안전보건청의 구조나 조직 이것을 그대로 들여오는 문제는 아니다.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치우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과 다르게 한국의 산재 사망은 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산재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실에 기초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서 그것을 산업안전보건청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행정조직 개편으로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문성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술적 매뉴얼이라고 하는 전문성도 있겠지만요. 한국의 산재 사망은 반복적이고 재래형이고 비정규 고용구조랑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정규 고용구조와 연계되는 감독 행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전문성 논의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산재 사망 중에서 매년 2,400명이 산재 사망을 하는데요. 추락 사망이 평균 한 420명 되는데 과로 사망이 지금 매년 한 400명 가까이 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다고 한다면 이 근로감독과 연계되고 있는 산재 사망과 관련해서 이것도 중요한
산업안전보건청이 이후에 해나가야 되는 전문성의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행에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과의 연계 문제도 있겠지만 한국 산재 사망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현장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노동자 안전 산재 사망이 굉장히 사회적 과제로 되면서 여러 부처에서 그 각 부처의 부서도 만들고 지자체 조례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감정노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학물질과 관련해서도 한 40개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현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죽는 것이 그냥 안전난간 설치 단순한 그거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600명, 700명이 죽고 있는데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라든지 발주처 문제라든지 공기 연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국토부가 갖고 있고 과도 만들어졌고 건설안전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에 청소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또 사망도 하고 근골격계 질환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만들어서 시행기초까지 되어 있습니다. 3인 1조 작업, 청소 노동자 주간 작업 원칙이다. 근골격계 질환 심하니까 공장에서 100리터 종량제 이제 제작 안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자체 조례로 청소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100리터 종량제도 조례로 폐기하고 있는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산업안전보건청이 담아야 되는 감독과 전문성의 내용은 그 한 개의 산업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업종의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이 발생하고 있는 업종 특성, 산업과 연관된 법,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 다양한 주체들의 구조,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담아야 되는 것들이 산업안전보건청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감독 행정에서 가장 저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노동자 참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감독 행정을 하는 이유는 예방을 잘하기 위한 것이고 예방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그 위험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초 단계에서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고 현재의 예방 행정 감독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거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고 오히려 대상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저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산재보험조합이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장에 아주 일상적인 예방 감독 행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현장에서 작동이 될 때 사실은 이제 처벌의 강화라든지 노동부 감독 행정의 강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대상이고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감독 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저희 현실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청 문제를 오늘 좀 계기로 해서 그냥 장기과제로 하지 말고요. 지금 정말 구체적인 문제 토론하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문제는 한국의 현실, 한국의 고용구조, 한국 산재 사망의 문제점 거기에 기반해서 토론하고 대안 만들고 체계 만들고 빠른 시내에 좀 설립해서 정말 이제 산재 사망 코로나 끝난 선진국가 되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선진국가 길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